생활이란 자기만의 편안이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놓기, 동네 앞 거리 쓸기, 꽃길 가꾸기 등도 공익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자, 공익정신과 봉사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부터 저는 15년 동안 국민학교 교사로서 재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적어도 박정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빠! 지금 말이야. 박정호는 고향 친구입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박정호로부터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정호 그 녀석이 어떻게 변했을까? 전 정말 궁금했습니다. 박정호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영동의 룸사롱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손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야, 이 사람. 상하이 있었구나. 그래. 그래 도대체 어디가 있었어? 일본에. 일본에? 사업 때문에. 그게 무슨 사업? 천천히 얘기하자고. 그래. 자, 우리 송마담 인사하지. 예.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쪽 미스 쪽. 우리 미스 노. 자, 앉으세요. 그 여자들은 정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분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정호는 그 호칭에 걸맞게 당당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정호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그만 청소를 해주시죠. 괜찮아.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이야. 마음대로 술 들여 마시라. 응? 자.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조도시? 비살자가 수배 중이던 번개파 조도시란 말이지?
춤추는 걸 찔렀어? 범인의 인상 차이는 그 영동 일대 깡패들의 세력 다툼 아니야? 황 여사 생각은 어때? 그래, 그 업소 영업부장한테서 뭔가 나올 거야. 다시 연락해. 반장님, 해설된 조도식 씨 정가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그 3년 전에 박정호라는 사람을 찌르고요 2년간 복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살 현장인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 주인 이름이 박정호로 돼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신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가시려고요? 아유, 큰일 났구만. 출근 시간이 이거.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그렇구만. 선생님 같은 분이 박 회장님 친구분이시라뇨? 무슨 뜻이죠? 그냥요. 두 분이 너무 대조적이시라요. 그럴 수밖에. 사업하는 사람하고 틀에 박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지.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박 회장님이세요. 전화 바꿨어. 정우는 지난밤에 자기 소유의 업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저더러 같이 좀 가져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정호 씨좀 전화해 주시죠. 이 선생은 주임님 이거기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는 그때서야 정호의 사업체 대반이 유흥업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룸사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수사반의 형사주임은 지난밤 정호의 소재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호는 새벽 3시까지 단 몇 분도 그 룸사롱에서 떠난 사실이 없었다고 전 진술했습니다. 네? 박정호 씨는 잠깐 나가셨는데요. 이 선생님이세요? 네. 잠시 기다리시라고.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저는 사장님 비서인 오연미입니다. 이광이라고 합니다. 정호의 주위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미모였습니다. 정호를 만난 만 하루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데스크 위에서 수천억의 돈이 결제되고 억대의 사업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특별한 국민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이 안정되고 빈부일체가 심하지 않으며 교육비, 의료비, 좋은 생존비는 정호야말로 인생을 멋있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화없는 일상. 앞날이 뻔한 저의 미래가 더욱 답답하기만 생각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한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가르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값비싼 보람, 그런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말은 자기 별장에서 보내고 여름 휴가는 하와이, 겨울 휴가는 알프스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내 가장 아끼던 부하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어. 미스오의 오빠였지. 그래서 내가 그 오빠 대신 미스오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미스오도 나를 친오빠처럼 따라줬지. 내가 혼자 사니까 집안일을 돌봐주는 거야. 아니 그럼 자네 부인은? 난 독신주의자야. 결혼은 속박이지. 왜 그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하나. 난 무엇에도 소속되는 게 가장 싫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그냥 부담 없이 떠나면 그게 좋은 거지. 그럼 자네 재산은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없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 사회사업단체 기증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자네한테 상속을 해줄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난 과기 자네가 말이야 그 장군이나 그 외양선 선은 그 선장이 될 줄 알고 있었어. 참 내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그 자네 소식을 들었지. 자네 내 사업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 사장 자리를 자네가 좀 맡아서 해주게. 이 사람아, 이게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아니야, 진심일세. 웃기지 마라. 난 조직 생활밖에 못 해본 사람이야. 사업의 사자도 몰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이 모두 도둑놈들 뿐이야. 내 주위엔 마음 놓고 맡겨놓을 사람이 없어. 해외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네. 내년에는 국내에 거주할 시간이 거의 없을 거야. 자네가 맡아만 준다면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할 걸세. 아무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수락한다면 내 인생을 180도 회전시켜 놓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이란 지금 말이야. 매를 한번 들었다 하면은 특달같이 학부모가 쫓아오고 내 가방에서 돈을 훔쳐가는 놈이 없나? 학교와 문방구에 외성장부를 만들어 놓고 거래하는 녀석이 없나? 아니 5학년짜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질 않나? 이거 보람이고 뭐고 점점 삭막해지기만 하니 이거 참. 그게 뭐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그런 걸 역겹게만 받아들이는 당신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호를 만나고 온 날부터 이미 저의 생활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누운 자리에서도 오연미의 얼굴이 떠올랐고. 손 더 높이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래? 공부 시간에. 애들도 똑같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짜증이 앞섰습니다. 아빠, 나하고 씨름하자. 아빠. 저리 가라니까.
여보, 밥 생각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신경질만 늘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만 같아요. 아내의 싸구려 옷차림, 촌티 나는 헤어스타일, 세련되지 못한 화장,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야. 방학했대. 시간은 만만대야. 그러지 뭐 곧 나가지. 그래, 알았어. 아리바이도 확실하고 목격자들도 범인과 인상 차이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바쁜 사람을 이미 연행해서 취조한다는 것은 경찰의 폭력이요 월거리입니다. 지금 당장 박정호 씨를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구속 영장을 제시하든지. 그 현장에 없었던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박정호 씨 부하 중에 하나가 저지른 살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육감 수사를 하던 시대는 지난 거 아닙니까? 예? 확신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 내보내라고 그래. 박순경. 예. 사업하다 보면 가로 걸치는 녀석들 버릇 좀 가르쳐 줄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경영하는 업소에서 칼부림을 할 만큼 미련하진 않습니다. 내 업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고 또 당연히 내가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이 3년 전 조도식한테 당한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겁니다. 당시 신북에 던 허영다리가 그 사건 이후로 이 참작한 사실만 보아도 말이죠. 나도 그 녀석 찾고 있습니다. 내 돈 1억 뽑아먹고 도망갔어요. 백주님, 박정호 씨 변호사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정호 씨, 이 조도식 피사 사건 말고도 마약 관계, 이 납치 방화, 그 영동 일대 폭력 사건이 5건, 이 선생한테 걸리는 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모든 걸 갖다가 허영달한테 떠넘기려는 속셈인가 본데 허영달 씨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번 만나 뵙게 되겠군요. 그럽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납시다. 미소, 네. 나하고 박 사장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알고 있어요? 네, 대강은 미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부탁을 하셨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되어서겠죠. 난 교직을 그만두면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험이 아니란죠. 현재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순경, 다들 지금 어디 있어? 조금 전에 황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 허영달 은신처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동두천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으로 다 호출해. 저 박정호 교통사고로 다 죽었대. 예? 네? 박정호 씨가요? 저 카페에서 4km 북방 경춘 과도가 사고 현장이야. 빨리 그쪽 뛰라고 그래. 네. 아니, 미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방금 전화드린 김 변호사입니다. 예, 저 이범기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예. 박정호 씨의 유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라뇨? 박정호 씨는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박정호가 죽다뇨? 그 시간부터 이광기 씨는 박정호 씨의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제가요? 박정호 씨의 재산 모두를 이 시간부터 이광기 씨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호 씨가 운영하던 사업을 최소한 향후 5년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입니다. 동 사업체 간부 직원들 최소한 5년간은 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싫다고 한다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상속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을 사장으로 5년 이상 모신 후라야 자기 몫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호가 유언을 하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닷새 전에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호가 남겨놓은 재산은 어림잡아 부동산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장문의 주민들은 다 모이는 것 같은데요? 설마 저 친구가 박정호의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 교사 수준이 그런 바닥에 끼어들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얼떨떨합니다. 정호한테 피부치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많은 재산을 나한테... 이 유언장을 보셨습니까? 네, 김 변호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닷새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또 젊고 건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유언장을 만들었을까요? 혹 이 자기의 죽음을 예측이라도 한 거 아닐까요? 그럼 누군가가 정호를... 아무튼 일단은 교통사고로 판정이 지어졌습니다. 그 박정호 씨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실 작정이세요?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정평에 가셔서 며칠 쉬다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혼자서 말입니까? 가끔 혼자 별장에 가셔서 낚시도 하시고 혼자 계시다 오실 때가 많아요. 주말도 아닌데? 그런 건 개의치 않는 분이셨어요. 새벽 2, 3시에도 갑자기 차를 몰고 동해 바다를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이 오연미 씨하고는 이 사장과 비서라는 직책상의 이유 말고도 저 각별한 사이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오빠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여고 때부터 대학 그리고 지금까지. 이 78년도 그 서초동에 있는 그 파인 나이트클럽에서 그 아파치파하고 백골파하고 그 패싸움이 있었을 때 그 피살된 오창식 씨가 그 친오빠 되신다면서요? 네. 근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모두 그 간부급들한테 그 앞으로 그 신임 사장한테 5년 동안 충성하는 조건으로 그 얼마씩 유산을 그 배당금으로 다 주었는데 그 유독 이상하게도 그동안 그렇게 각별했던 오연미 씨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계속 여기서 일을 하실 겁니까? 새로 오신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요. 사직서라뇨. 저는 어쩔 수가 없어. 친구분이 공하던 그 자리에 사양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때하고는 또 사정이 달라졌어. 왜요? 수천 수십억의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야? 애당초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 거야. 도장 하나만 찍으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네? 나도 이제 한번 세상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요? 부자로 사느냐, 평생 가난뱅이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야. 서울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겨우 자리 잡힐 만한데. 이제까지 집 한 채 있느냐고. 15년 동안 교직 생활에 서울로 이사 오려니까 전셋값도 빠듯했어.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에 사신다고. 보람? 그딴 감성 떨쳐버린 지 옛날 꽃날이야. 두고 보라고.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달래도 곧 알게 될 거야.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당신도 원 없이 한번 써보란 말이야. 저는 정호를 장사 지내는 그가 유원장이 명시한 8명의 부하 간부들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날 비어서 저는 그들이 박정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어깨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제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정호의 사업체는 주로 유흥 음식점과 게임룸, 사우나 등이었습니다. 정호가 쓰던 모든 것들, 그의 잠옷까지 내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식구들을 이사시키진 않았습니다. 정호가 하던 그대로 그의 아파트를 나 혼자 이용했습니다. 오연미도 정호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편안히 주무세요. 아주 잠깐만. 앉아요. 난 지금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얼떨떨한 상태. 정호가 하던 대로 나도 잘 해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누구보다도 연미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호가 하던 식대로 나한테 다 말해줘요. 대범하게 자신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세요. 보스가 비겁한 겁쟁이로 알려지면 그날로 모든 게 끝이에요. 끝이라니? 다른 조직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난 비겁하거나 겁쟁이는 아니야. 그러나 싸움은 할 줄 몰라. 싸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인적 구성, 물량면에서 현재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사장님께서는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지키다니 누구로부터? 다 조직으로부터요. 그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 될 텐데. 경찰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전쟁이 끝난 뒤죠. 주기적으로 전쟁이 있나?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쳐들어올지도. 사람이 죽기도 하나?
회장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조도식이 부하에게 살해된 거예요. 왜? 조도식을 살해한 것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보복을 당한 거고. 네. 아니,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지금 무방비 상태야. 됐어요. 근무 위치로 돌아가요. 경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여선 안 됩니다. 이거야 원 마약 밀수단도 아니고. 마약도 취급했어요. 뭐? 그 거래 장부는 사장님 방 비밀 금고에 있습니다. 난 그런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 마약이라니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야. 이미 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배가 들어왔어요. 오늘 밤에 사장님이 그걸 직접 인수하시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거절한다면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미스오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야? 제가 부사장이에요. 사장님께 문제가 있을 땐 제가 명령을 해요. 네? 사장님? 이번 주말쯤 간부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왜? 49조를 지낸 뒤에 빚을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빚? 회장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쟁인가? 네. 네? 사장님 대기실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 왜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 달째 안 오신 거예요. 대식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바쁜 일 대강 정리해놓고 지금은 정말 너무하세요. 애들도 너무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바빠. 내 사흘 안에 갈게. 조도 식파들의 지금 움직임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뭐 대구, 부산, 여수, 목포 등지에서 폭력 전과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박정호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래도 한판 붙을 모양. 일 벌리기 전에 체포들 해야 돼. 이 양쪽 다 사상자가 생겨서는 안 돼. 그 말이야, 이 허영다리가 이 잠적한 뒤에 이 2달 계속해서 이 매달 초순에 그 아내에게 아마 그 은행 그 송금해 오는 모양이야. 그 송금해 은행이 강원도의 속초시야. 내 예감에는 그 허영다리 은신처가 그 진부령 쪽 아니면 이 설악 쪽인 끝에. 민용사 그쪽으로 내려가서 추적을 좀 해봐. 아니 속초까지요? 강원도는 뭐 아무도 제가 지리가 밝으니까 제가 다녀오도록 하죠. 그래, 그럼 하연사 가고 그럼 민용사는 그 조도시파 쪽 그 정탄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폭력 조직들이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벌집 쑤시는 격이 되고 말아. 아이 신중히들 행동을 하고. 임 박사님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오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 안양교도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박정호가 그곳에 재소자로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혹시나 해서 그의 의료 기록 카드를 살펴봤더니 그 재소자 시절에 이 치과에 다니면서 어금니 2개를 해박았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헌데 박정호 사체 치하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난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미 반입된 물건을 모두 폐기 처분하겠어요. 그리고 박 회장의 복수 문제인데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는 겁니다. 난 우리와 적대의 관계에 있는 모든 조직들과 화해를 하겠습니다. 조도식 쪽 사람들과도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만나겠어요. 나의 이런 뜻을 분명히 그쪽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해요. 앞으로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업소 이권 문제인데 힘으로서가 아니라 순리로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들 아무 말이 없었던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았어인가? 때리고 찌르고 피바다를 만들고 깜빵 신세를 져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게 뭐야? 잘하셨어요. 옳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들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먹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들도 속으로는 안정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잠깐만요. 반장님, 황행사 전화인데요. 나야. 허영다리를 찾았습니다. 아 진짜야? 아 진짜 허영다리야? 예, 틀림없습니다. 제 눈으로 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저 조심해야 돼. 그것 경찰서에 협조를 받도록 하고 말이야. 예. Let's go! 이 친구들이 과연 올까? 사장님이 이 바다 출신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쩜 통할지도 몰라요. 절대 칼부림을 해서는 안 돼. 혁구병입니다. 나야. 알았어. 왔다는 걸. 네, 수사관입니다. 저 빨리 백주민 바꿔. 저 회의 들어가셨는데요, 반장님도. 빨리 연락해서 긴급 출동 조치. 그 조도 시파들이 지금 저 나이트클럽 들어갔다고. 네, 알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소개를 할까요? 자, 삼룡이라고. 정호 형님 대신 드리는 선물이야.
여보세요? 저예요. 연미 어디야? 어떻게 됐어?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이에요. 이 선생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렸어요. 살인, 마약 밀매, 납치, 방화, 폭력. 박 회장님이 뿌린 씨를 이 사장님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왜? 조직의 두목이고 업소의 모든 명예가 이 회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미 지금 어딨어? 이리 와. 연미 말대로 난 100억의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아직 모르셨어요? 빚 좋은 개살구뿐이란 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모두 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팔아봤자 찾을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친구 정호가 죽고 간 마지막 선물이야. 이 멍청한 양반아. 박정호 씨 죽지 않았어. 당신 모두 다 뒤집어 쓰고 가도록 만든 거야. 가로 걸치는 부하들까지 모두 다 감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하고 멀리 멀리 떠나기로 되어 있지. 그럼 안녕. 여보. 우리 대식이. 대식이 어딨어? 대식이 어디 갔어? 그 사람들. 어떤 놈들이? 누구야?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우리 대식이를 데려가겠다고. 신문을 통해 박정호와 오연미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아들이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의 아내와 아들, 나의 가족과 함께 소박한 꿈을 키우며 살던 그 시절이 세상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려진 물이었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되었지. 내일 저녁 10분 제 기사가 실리겠죠.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들 할까요? 이 광기가 미쳤다고 하겠지. 네, 전 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